예, 지금 2시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브젠의 대표이사 이형인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브젠은 2000년 4월에 창립을 한 19년 7개월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의 모토와 창업 초기부터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셔서 지금은 국내 주요 기업 100개 이상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9년 7개월 동안에 저희는 20명 이상의 연구소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자에는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AI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기쁨과 기술은 나누면 2배가 되고요. 슬픔과 실패는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7개월간의 업력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교수님이시자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 소속 교수님 2분을 모시고 AI의 트렌드 및 학문적 현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문적인 부분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션에 임원분들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급 위주로 초대를 한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AI 관련된 솔루션, 개발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실제 그 솔루션을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교수님이시고요. 김용대 교수님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학문적 업적만 뛰어난 것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산학 협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금융위, 한국은행, KB, 신한, 롯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의 자문 교수로 역임을 하시면서 주로 분석 쪽, AI 쪽에 대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용대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대입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겠죠? 그래요? 이건 없나요? 넘길까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이제 테크니컬 톡을 할 거라 했는데 저는 테크니컬하지 별로 안 씁니다. 테크니컬 걸 쭉 뺐고요. 아마 제 다음에 발표할 서범원 교수님께서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연구년이었습니다. 연구년인데 제가 이제 연구년 동안에 어떤 회사에 가서 기술자하고 붙어서 1년 동안 좀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이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냥 전산 기술이냐 아니면 통계 알고리즘 기술이냐 그랬는데 제 결론은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나만의 기술은 바로 이 디테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책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테일이 똑같은 데이터 분석해도 디테일이 있는 회사, 디테일이 없는 회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에 결혼하겠지만 저는 이 빅데이터 분석은 요리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리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죠. 맛있게 만들어야죠. 그 맛이 어디서 나냐? 맛은 디테일에서 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이제 강의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실제 경험은 없었는데, 좀 있긴 했는데,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연구원을 하면서 굉장히 이 디테일의 중요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톡은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제가 왜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왜 디테일이 왜 중요하고 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또 반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이 없네. 이거 아직. 네, 아직.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가네? 안 넘어갑니다, 이게. 예, 저기, 빌 게이츠가 자동차 안 만들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컴퓨터만 만들어서. 일단, 뜰 때까지 애드립으로 할게요. 전반부는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해갖고 대충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이전에 많이 회자된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시면, 뭐냐면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뭐 ICT 기술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정의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경쟁력 제고가 너무 작은 거죠. 혁명, 그건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 그러면 얘기가 될 텐데. 우리가 또 혁명이라고 하면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가 되는 이런 뒤바뀐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면은 경쟁력 제고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혁명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트렌드가 이제 돼서 그러면 세상에 어떤 혁명이 있었나 쭉 봤어요. 어떤 혁명인지 쭉 봤더니 뭐 옛날로 들어가면 뭐 유빌 하라리 교수가 아니라 뭐 농업혁명, 어떤 혁명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각설하고 제가 여기 나왔나요 이제? 나왔네. 이거 없이 하니까 힘드네요. 노래방에 가사가 없으면 힘들죠. 노래 부르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차세대 제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혁명이냐? 결론은 이제 디테일이다라는 거. 디테일이 혁명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대 담론입니다. 원시시대 때가 있고 그때 키워드는 이제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다가 아마 그 다음 혁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를 뽑았는데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종교를 뽑은 이유는 이제 인간이 형이 화학적인 데서 형이 상학적인 걸로 관심이 옮겨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질적인 시대에 이제 과학 시대가 오죠. 뉴턴의 만유인력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 시대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죠.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뭐 혁명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는 거죠. 지금 누구도 지금 시대가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끝났어요, 혁명이. 왜냐하면 다 모바일 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공기 같은 겁니다.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봤더니 제 생각인데 이게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지금의 테마는 인간인 것 같아요. 여기 키워드 보시면 알아요. 뭐 생로병사, 행복, 인문학, 엔터테인먼트, 소통, 공감 이런 거 맨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소확행.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도 인간 위주고요. 연구도 그래요. 요즘 뜨는 연구가 뭐 있어요? 인공지능 왜 떠요? 사람을 미믹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기계지능 그랬으면 관심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을 해서 인공지능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보면 개인 비서, 뭐 길 찾아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요게 이제 뜨는 이유는 우리의 감성을 건드린 기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인간의 시대가 왔느냐? 어떡하지는 이렇게 뭐 약간 물질적인 시대에서 갑자기 인간이 변했느냐? 그걸 좀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이게 제가 이런 거 뭐 아시죠?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뭐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자의 꿈을 꾸면서 뭐 위인전을 읽던 이런 발명품입니다. 발명품 또는 이제 발견. 반면에 요거는 뭐냐면요. 현재 뜨고 있는 기술을 대충 모아본 거입니다. 여기 이제 2017년도 좀 뭐 지금도 비슷할 것 같지만 2017년도 우리나라 국가 10대 과학기술 육성 뽑힌 겁니다. 뭐 모바일 폰,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약 뭔지 아시죠? 네, 파란색 약. 네. 이 기술을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어요. 이 20세기 이전의 기술들은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전기 없이 산다고 생각 못 하죠. 이 페니실린 약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 옛날에 뭐 가시에 찔려서도 죽은 시인도 있잖아요.
그게 다 골마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활 맞으면 막 죽잖아요. 그 뻥인 거 아시죠? 요즘 활 맞으면요, 이게 들고 병원 가시면 뽑아줘요. 그죠? 그렇잖아요. 칼 맞아도 이렇게 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곪죠. 골마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많이. 반면에 이 약을 보시면 이 약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훌륭한 약입니다. 근데 여기는 없으면 못 사는데, 여기는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지금 기술들이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지금 뜨는 기술들이 이렇게 바뀌고 인간의 생활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뜹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이런 기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20세기에 제일 유명한 과학자 뽑으라면 누굴 뽑아요? 아인슈타인 나오자.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어요. 그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그래갖고 막. 그렇죠? 21세기 과학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아마 없을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1세기 19년 지났잖아요? 과학의 큰 발견 또는 학문적 업적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나실걸요? 한 달 전쯤인가 몇 주 전에 노벨상이 발표됐죠? 전혀 관심 없었죠. 그냥 뭐만 가시죠. 일본이 몇 명 탔는데 우리는 없다. 뭘 탔는지도 관심 없어요. 있었습니다. 21세기 19년 동안에 큰 그 과학적 발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힉스 입자라 그래서 뭐 아시면 힉스 입자가 발견됐고요. 물질의 최소 단위.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옛날부터 컨젝처했던 중력장이 이제 실험으로 발견됐어요. 뭐 이런 업적들이 있어요. 관심 없으시죠? 왜 없냐? 이게 해봐야 우리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이제 많이 끊어진 거예요. 과학과 비즈니스가 옛날만큼. 반면에 이런 기술들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20세기만 해도 어떤 새로운 과학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걸 시장에 도미네이트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지나갔다면 지금은 과학 기술의 차별화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동차만 보셔도 알죠. 자동차만 봐도 요즘 자동차 사신다면 어떤 자동차 사요? 안전한 자동차요? 제가 보기에 안전한 자동차는 다 안전한 것 같아요. 요즘은 무슨 자동차 사면 예쁜 자동차 삽니다. 그렇죠? 강아지 튀우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사죠. 좀 뭐 디자인 예쁘고 이런 거 찾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과학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되고 발전이 됐으면 모든 나라들이 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 잘 살면 이제 경쟁이 심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시장 상황을 보면은 큰 기업은 더 커지고 작은 기업은 또 도태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러냐는 거죠. 어떤 기업은 엄청난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별로 성공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냐인데요. 어떠한 제품이 히트치자면 이런 제품들이 히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뭐 3가지 만들었지만 뭐 알파고 시간 관계에서 알파고 얘기만 할게요. 알파고 막 흥분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AI 막 한 것도 지금 알파고 때문인데요. 알파고가 뭐 했죠? 한 게 별로 없죠. 바둑이었어요, 바둑. 그리고 하사비스가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스타크래프트를 했죠. 또 이겼어요. 근데 뭐, 그닥 뭐, 우리한테 뭐 도움된 거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었죠. 근데 그 알파고가 이사돌 이긴 날 아마 구글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뛰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동안 시가총액 1위를 하루 정도로 했어요. 며칠 정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도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요즘 기술들은 하여튼 우리 인간이 굉장히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이제는 큰 기술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디테일 기술에 돼야 되고요. 인공지능의 기술은 저는 합치면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분 아시면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이분은 그리스의 사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 선박왕이었고 옛날 사람인데, 요분은 모르시더라도 요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라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셨는데 아마 미국 역사상 퍼스트 레이디가 재혼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비명 행사해서 국민들이 용서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뭐 씁쓸히 해프셨는지 어떤 나의 부자하고 결혼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건 아닌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남들이 모르는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배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요. 강사가 아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을 뽑으시면 돼요. 되거나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런 사람을 뽑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비싸. 마지막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라고 딴 거 해. 반면에 이제 요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something new가 나온다는 건데요. 뭐 이런 성공 사례가 뭐 이건 뭐 그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게 빅데이터 활약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그 경험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그 빅데이터 정말 남들이 모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 쓸게요. 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통계학과 교수기 때문에 통계학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이, 소수의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이 엉터리 같은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 뭐냐 이런 걸 배웠고, 그래서 표본 조사론도 배우고 샘플링도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그 SNS 데이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일단 엄청 파퓰레이션 바이어스 돼 있고요. 뭐 일베들이 뛰어다니고 왜곡되고 이러잖아요. 쳐다보지 않은데 제가 이제 바보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뭐냐면 어느 우리나라에 꽤 큰 아마 커피 회사인데 여기 혹시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상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게 6개월 하고 없어진 제품이거든요. 혹시 이걸 마셨다면 커피를 진짜 잘하신 분이에요. 요즘 아메리카노 얼마죠? 한 5,000원쯤 하죠. 그렇죠? 저희 서울대는 2,100원입니다. 싼데 이제 아마 스타벅스는 아마 5,000원쯤 할 거야.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 7,500원입니다. 안 사 먹으실 것 같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키시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만드냐면 에스프레소 넣고 얼음 넣고 물 넣으면 되죠. 그 물을 예비약 물을 줘요. 3,000원. 거기서 따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이제 이 의심이 많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제 치고 들어가자 해갖고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한다고 생각했으면 기획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뭐에 가장 회의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이제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고급자가 붙었는데 이 고급에 대응되는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이면 비싸서 안 사볼 것 같고 5,500원이면 고급자스럽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서베이를 돌렸어요.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서베이라는 게 뭐예요? 리서치 회사들이 이제 아주 well organized 샘플링 스키마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인덱스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초 매우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안 팔리죠. 5월달에 출시해서 9월달에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접으시면 이제 여러 사람 경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다른 일 때문에 SNS 데이터 분석하다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고급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이 평을 봤는데 놀랍게도 다 좋아요. 물이 깨끗해 보이고 막 다 평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데 커피가 맛이 없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가격만 신경 쓰다가 커피 맛을 챙기지 못했는데 커피 맛은 그냥 원두만 바꾸면 돼요. 커피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냥 원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원두를 좀 맛없는데 갖고 왔나 보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훈이 뭐냐? 왜 서베이 샘플링보다 SNS 자료가 좋으냐? 서베이 샘플링의 단점은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요, 우리 소비자는요, 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따라서 서베이 리서치 회사가 하는 건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 문항을 만드는 사람의 머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커피가 맛있었어?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SNS는 뭐예요? 안 물어봐도 얘기하자. 이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요거를 할 수 있는 요거.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 서베이 샘플링은 서베이 샘플링 회사가 알 수 있는 거를 컨펌하는 거라면 빅데이터는 아무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의 장이다. 이런 제가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디테일인데요. 이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건데요.
이거 숫자죠. 100만 대 1000만. 이게 뭔지 아세요? 디테일의 승부인데 이게 뭐냐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가입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뱅크, 이거 카카오 부사장님 계시. 카카오뱅크가 왜 성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UI UX.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라이언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이거 카카오뱅크 처음에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대기를 했어요, 대기. 라이언 달린 그 문자 체크카드 받으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요, 금융업에 진출하는 뭘 잘해야 되지? 그러면, 뭐, 선진화된 금융기법, 뭐, 노하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라이언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카카오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테일 승부하는 또 하나의 이그젠플이고요.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합니다. 새로운 걸 얻으라고 해요. 그러면 막 분석해요. 엄청 돈 많이 들어서 서버 구축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막 분석해요, 밤새고. 그러면 얼마나 새로운 거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데이터 모아서 막 분석해서 항상 새로운 거 얻으면 누가 사업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죠? 요만큼이다. 이거 빠졌다. 델타입니다, 델타. 델타가 뭐냐면요. 델타라는 그리스 용어인데 이게 빠졌죠? 왜?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이 프로그램이 약간 디테일이 없어요. 버전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델타인데 델타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론하는 사람이니까 수학에 보면은 0은 아닌데 0 같은 숫자 있어요. 원지 같은 숫자. 그걸 델타라고 써주셨는데. 원래 입실론 델타인데 제가 입실론을 썼더니 입실론이 노이즈라고 그래요. 저갖고. 오차 아니에요. 그래요. 델타로 바꿨습니다. 델타. 그러니까 여기 있네, 여기. 델타가 여기로 이사 갔네요. 막 데이터 모아서 막 분석하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것도 재수가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이그젠플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입니다. 샴푸에 A, B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둘 중에 고르죠. 그럼 A 샴푸 고랑률이 이제 A의 시장 점유율, B 샴푸 고랑률이 B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되죠. 옛날에 별로 이제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재구매율입니다. A를 산 사람이 다시 A를 사랑해요. B를 산 사람이 다시 B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 재구매율이니까 이게 1% 차이죠. 그렇죠? 그럼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딱 1% 차이 납니다. 둘이 잘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A라는 회사가 품질을 올리죠. 쫙 올려요. 그래갖고 A를 산 사람은 A를 사. 그래서 B가 망했다. 뭐 이런 삼류소설 같은 건 아니고요. A가 기술력을 올리면 B는 가만히 있나? B도 올립니다. 같이 올려요, 보통.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극한을 왔죠. 99에 98.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차이까? 똑같은 1%죠? 이때는 이제 70대 30으로 확 벌어집니다. 더 가볼까요? 극한으로 가시면요. 99.5 대 99까지 되면요. 90대 10으로 해서 이제 B가 망합니다. 똑같은 1%라도요. 근데 이게 이건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인데, 요 확률 계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크업 체인이나 스테이션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델타가 중요하겠는데 언제 중요하냐면요. 마켓 세츄레이션 됐을 때. 기술이 세츄레이션 됐을 때. 그러니까 50%, 51% 때는 1% 올려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건데, 이게 마켓 세츄레이션 되는 순간부터는 1%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언제 쓰냐? 바로 세츄레이션 마켓을 써라 할 겁니다. 블루오션에서는 빅데이터 쓰지 말고 빨리 가서 줄을 서서 뭘 사든지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저 블록체인 같은 데서 저보고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하자. 그게 오면 제가 블록체인은 아직 통계 기법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블루오션이니까 빨리 가서 시스템 만드시고 거래소 만드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러니까 델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세출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돌파구가 뭐냐면 델타라는 거죠. 델타 때문에 어떤 회사는 살고 어떤 회사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사례 소개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꽤 그래도 큰 회사랑 온라인 광고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타봤습니다. 그거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광고 매체가 변해하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 광고에서 이제 모바일 광고로, 인터내셔널 모바일 광고로 뜨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의 특징은 이제 개인화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광고를 여러 사람한테 뿌리는 것보다 타겟해서 광고를 주는 거가 가능해졌고요.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를 추천해주는 기법들을 이제 에드테크라고 부르죠. 굉장히 테크가 붙인 게 많죠. 무슨 재테크도 있죠. 네, 에드테크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재테크 전공이고 저는 에드테크 전공.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건 페이스북인가요? 그래서 요 사람을 찾은 사람은 여기다 런모에서 하면 이 사람이 아마 무슨 카메라에 하여튼 뭐 하는 사람인가 카메라 광고 나오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추천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드테크 참여자 아이드테크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드테크 참여자들은 다음까지 됐어요. 일단 소비자가 있죠. 광고 보는 사람. 광고주가 있죠.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지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매체. 앱, 여러분 모바일 하면 앱 있죠. 앱이 다 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 그다음에 요걸 중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하고 매체를 중개해 주는 거죠. 내가 광고주가 광고 싣고 싶어 그러면 어느 매체인데 광고주가 일일이 매체에 전화해서 실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광고주는 이제 대행업체에게 나 이런 광고 하고 싶다면 대행업체가 매체들을 컨택해서 매칭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뭐 미디어랩이나 구글 애드센스 이런 등등이 이제 매체죠. 중개업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온라인 광고에서 핫 이슈가 뭐냐면 리얼타임 비딩입니다. 이 리얼타임 비딩이 뭐냐면요. 어떤 매체를 갖고 있어요. 앱이라고 봅시다. 앱에 특정한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광고주들이 쫙 있어요. 광고주들이 광고하고 싶은 사람 쫙 있으면 그 들어오는 그 0.001초 사이에 옥션이 붙어요. 자, 배팅해봐. 리얼타임으로 비딩하는 겁니다. 옥션이 붙으면 제일 높은 사람 걸 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바일 광고는 거의 리얼타임 비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플랫폼도 지금 다 돼 있고 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광고주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앱이 있으면 매체가 있으면 매체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광고를 해서 비딩해 가지고 제일 높은 비딩 뭐 세컨 프라이즈 옥션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돈을 주고받는 이러한 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리얼타임 비딩이 아마 전체 모바일 광고에서 지금 그 성장률은 뭐 1년에 한 몇천 %씩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찾으려다 못 찾아서 못 넣었는데요. 제가 2년 전 것도 있는데 2년 전 통계랑은 너무 또 바뀌어갖고 미국에는 크레테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걸로 아주 잘 재미를 쏙쏙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얼타임 비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확률 예측입니다. 이 소비자가 어떤 광고를 줬을 때 클릭을 해서 광고를 볼 확률이 얼마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클릭당 돈을 내거든요. 클릭을 할 때마다 얼마씩 받아요. 광고주한테서 매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프라이싱이 결정할 때 클릭해서 내가 받는 돈보다 비딩의 가격이 낮으면 내가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냥 클릭해서 100원 받는데 비딩해서 그 매체로 50원에서 하면 내가 50원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얼타임 비딩의 비즈니스 생태계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확률 추정해서 그 확률이 낮으면 비딩을 아예 안 들어가면 되고요. 확률이 높은, 클릭하기 높으면 비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딩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복잡하진 않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일반적인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의 4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광고에 관련된 피처들, 소비자 관련된 피처들, 그다음에 매체에 관련된 피처들, 이 매체가 뭐냐? 그다음에 콘텐츠 정보에서 언제 시간에 요일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요 입력 변수들은 이제 요것들의 피처고요. 출력 변수들은 그냥 그 소비자가 어떤 광고 줬을 때 클릭하냐 안 하냐입니다. 바이너리 그냥 로지스틱 문제예요. 아주 스탠다드한 로지스틱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먼저 첫 번째 데이터가 엄청 커요. 하루에 몇억 건입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베이스 러닝 안 되고요. 두 번째 클릭수가 매우 작아요. 0.1% 미만입니다. 굉장히 언밸런스 데이터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피처들이 빨리빨리 생겨요. 새로운 앱이 막 생기고요. 광고주도 생깁니다. 광고주가 제품을 바꾸거든요. 제품 막 생겨서 새로운 피처들이 막 늘어나요. 옛날 건 줄고요. 막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저 러닝이면 X가 딱 정해져 있고 Y 있고 이렇게 피팅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피처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이제 기술자들이 열심히 이제 찾아보겠죠. 알고리즘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 구글에서 아주 엄청난 논문을 씁니다. 예,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게 로지스틱 모형 기반의 온라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을 쓰는데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학습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막 학습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피처의 디멘션이 무한대로 상관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면 새로 막 뱉고 막 학습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갖고 이제 수십억 건의 자료도 처리 가능하다고 논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문을 했던 회사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그 회사가 한 5년 이상을 이 광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짰어요. 구글 거 다 짜갖고서 이제 돌렸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 리얼타임 비딩 하다 토네를 엄청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회사 회장님이 이걸 접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 연구원이니까 너 와서 이거 보고서 만약에 너도 안 된다면 접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디테일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확률이 더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두 번째, 계산상의 일수록 피처들의 교호작용이 넣기가 어려운데, 리니어 리그레이션만 그러는데, 이 추천에서는 교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체와 소비자 간의 교호작용이 있죠. 그걸 안 넣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피처가 무한대인데 거기에 교호작용이 넣으면 이제 메모리가 모델이 메모리가 안 돼요. 모델이 너무 커갖고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경험가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요거 있는데 요거 희한하더라고. 이게 데이터를 매체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클릭 정보를. 근데 매체가 이게 레이지 해가지고 이게 딜레이 돼서 들어와요. 클릭 정보랑 노출 정보를 따로 보내줘요. 막 그러면 시간이 변하니까 온라인 러닝 하다가 클릭 정보가 늦게 들어오면 막 망가져요. 그래갖고서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클릭 확률을 과대 추정해갖고 RTB 가서 열심히 막 높은 가격에 비딩을 해갖고 클릭이 하나도 안 나서 손에 왕창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씩 이제 디테일을 봤습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뭐 디테일에서 이제 이런 걸 썼는데요. 제가 오늘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파라미터 노멀라이저 썼고 그 안에 롤치팅 안에서 매트릭 팩토라이저 썼고 뭐 피처 엘리멘션 방법도 개발했고 랜덤 셔플링 데이터 랜덤 셔플링 하면서 뭐 좀 딜레이 되는 것도 했고 뭐 로버스트 방법 적용 이렇게 해서 했더니 완전 좋아졌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아마 지금 이제 다 더 확장하기로 해갖고요. 지금 플랫폼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서버를 확충한 사업에 있고요. 제 호플리는 아마 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은 그냥 보통은 데이터 알고리즘인데 왜 못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높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경험을 했고요. 맺은 말인데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빅데이터 비즈니스 성공이다. 그러니까 디테일까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요리하고 비교합니다. 4요소입니다. 재료, 데이터죠. 그렇죠? 도구, 서버입니다. 레시피, 책 있죠. 책 보면 다 나오죠. 그런데 누가 만들어 요리는요? 바로 요리사가 만들죠. 분석은 누가 해요? 분석가가 합니다. 이 중에 누가 요리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재료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리사죠. 백종원 씨 보면 알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맛있게 만들죠. 여러분 된장찌개 끓인다고 해봅시다. 된장찌개 끓이면은 평범한 된장찌개 끓인 사람이 있고 맛있는 된장찌개 끓인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된장찌개 끓이시는 분은 그냥 집에서 자기가 해 먹고요. 맛있는 된장찌개 끓이는 사람들은 이제 체인점을 엽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러면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와 맛없는 걸 구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맛있는 된장찌개는 솔트가 0.23g 덜 들어가고 뭐 물이 3.2ml 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감칠맛이 있어. 입에 딱딱 붙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데이터 분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알고리즘 있으신데 안 나오신다? 그럼 디테일을 들여다보시다라는 것이 오늘 제 톡의 메시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